앞서 보도에서 공천권을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의 리더십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 사태가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히 이 계파 갈등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앞선 보도에 마찬가지로 공천권 싸움으로 볼 수 있는 건지 평론가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두 가지가 물론 섞여 있는데요. 처음에 막말 파문과 계파, 선거 패인 분석을 놓고 시작되었던 갈등이 확전 국면에 들어서서는 결국 공천권 문제를 위한 다툼이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죠. 특히 김한길 전 대표의 발언이라거나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른바 원로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옛날 분들, 고문단 회동에서 나온 얘기 보면 뭔가 당 운영에 아직도 주도권 내지는 영향권을 발휘하고 싶고 지금 11개월 후로 다가온 총선이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이자 그냥 4년 만에 한 번씩 있게 되는 총선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새정치연합이 제1야당이 최근 2007년 이후로 모든 선거에서 계속 져왔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존립을 의심받게 되는 또는 존립을 평가받고 심판받게 되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내년 총선마저 잃게 된다면 그 이듬해에 있을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본고사를 앞두고 뭔가 영향력을 좀 확보해 둬야겠다. 선거를 목전에 앞둔 영향력은 아주 쉽게 말하자면 공천권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다툼의 한 원인이 됐던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 공갈 이런 것들, 아름다운 언사는 결코 아니었습니다만 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도 따져는 보아야 할 것이고 어쨌거나 품위 없는 언사는 맞는데 문제는 정청래 의원이 이른바 친문 또는 저는 그 용어에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친문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파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에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갈등 국면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이게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실제로 4.29 재보선 패배 이후에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이런 지금 평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패인을 놓고 같이 논쟁을 벌여야 하나? 아니면 글쎄요. 당대표란 자리는 또는 모든 조직의 리더나 수장은 다 그렇습니다만 결과로서 말하는 것이고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는 투표, 선거입니다. 일단 선거에서 지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이 다 안 좋게 해석되기 마련이에요. 만약에 이겼다면 조금 엉뚱한 일도 결단력 있는 모험, 전략적 선택의 승리 다 그렇게 미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사후적 성격을 불가피하게 갔는데 문재인 대표가 이런 점은 있었어요. 이게 공천 잘못이냐 야권 분열이냐 이거는 내년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야권 분열로 승리를 새누리당에 헌납한 곳은 사실 서울 관악을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천에서 문제가 있어서 상대 후보, 새누리당 후보건 또는 무소속으로 튀어나간 천정배 후보건에 비해서 제1야당의 후보들이 뭔가 약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그 공천을 문재인 대표가 혼자 주도한 건 아니지만 권리당원들의 투표로 정했고 현지의 여론을 무엇보다도 높이 사서 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자체의 민주성은 확실히 확보하고 있지만 선거에서 진다는 건 그런 겁니다. 지고 나면 그 방식이 옳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개인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 대표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적인 비판인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내 책임이다. 그런데 이번이 최후의 본고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번에 드러난 우리의 문제점을 명확히 가려서 대비하겠다. 그런 자세가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과랄까?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계속 한번 몰리기 시작하면 한번 백스텝을 밟기 시작하면 계속 물러나도 담은 자꾸 뒤에 가서 또 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하나 있었고 4.29 재보선 직후에 광주를 방문했어요. 문 대표가 한 2-3시간 짧게 갔다 왔는데 물론 대표로서
믿었던 그리고 굉장히 중요했던 광주 지역 유권자들에 대해서 뭔가 인사도 하고 사고 그럴 필요는 있었는데 광주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 20여 명이 나와서 각성하라는 투에 반대 의사를 표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그 자리를 피해서 귀빈실에서 빠져나갔거든요. 저는 그 짤막한 동선이나 예우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고 문 대표가 스스로 그런 쪽으로 갔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정을 충분히 알겠다. 죄송하다.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다. 오죽하면 여기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제1야당 대표가 광주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거 없지 않습니까?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사과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피해간다는 것 자체 물론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문재인 대표 괜히 뒷말이 따라 나오는 것이죠. 그런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것을 낳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내 분란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선을 명확히 그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에서 발표하려다 말았던 기득권 정치와 타협하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것들 그것은 며칠 전에 표명할 필요가 있었다. 정청래와 주승용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대표로서 조금 더 결기 있게 행동하는 건 좋았는데 본인이 모든 걸 낮은 자세에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좀 강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당내의 특히 호남 민심의 아전 인수식 해석을 둘러싸고 용소숨이 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홍이 커지고 그래서 내상도 깊어진 그렇게 봅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문재인이면 그랬고 다른 사람이면 잘했을 거라는 그런 가정을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뭐 김한길 전 대표도 그렇고 네. 이 공격이 너무 거세다 이런 지금 비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오늘 오후에 그 민주당 당원들이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이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런 지금 제스처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랫동안 곪아왔던 문제가 있죠. 일테면 방법론상의 차이인 건지 철학 또는 시국과 상황을 인식하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서로를 위해서 명확히 아닌 것이 확인이 된다면 조금 달라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좁혀질 수도 있고 약간 찌그락찌그락 하면서도 같이 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딛고 있는 땅이 다른 건가 이건 본질적 차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화합하고 융합하기 힘든 철학적 차이가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조경태 의원은 부산이라는 야당의 불모 지역에서 3선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으로서는 자신의 정치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할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주류와 자신을 당선시킨 지역 구민들,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서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은 자신의 재선 이후의 정치적 활로를 위해서도 계속 이쪽 부산 지역의 정서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동일 궤를 이루긴 대단히 힘들죠. 그래서 3선씩이나 한 사람이 뭐 또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출당 조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할 구석이 많은데 철학적 차이가 정말 심각한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훨씬 잘 알 겁니다. 그래서 3선쯤 됐으면 현명하게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 분란의 요소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중진으로서 소망스럽진 않죠. 그 말씀 주셨던 그 호남 민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당내 비주류 세력들이 호남 민심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는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박주선 의원을 비롯해서 호남계 출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호남 민심 이 과연 실체가 무엇이며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실체가 무엇이냐? 실체는 있을 겁니다. 다만 한두 가지로 요약하기는 대단히 복잡할 겁니다. 사람 10이 모이면 10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니까요. 호남의 그 많은 유권자들이 각인각색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주요한 투표에서 일정한 정치적 경향성을 보여오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광주 항쟁이나 또 뭐 근현대사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른바 민주의식, 정치의식이 타 집단에 비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천정배 의원 당선과 함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광주 서구을에서 제1야당, 즉 옛날의 민주당이 30%도 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정현 대표한테 진 그 성적표보다도 더 나쁜 스코어입니다. 30%도 못 얻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랄만하고 새로 답안지를 써야 하는 수치이면 분명한데 가변적인 것이죠. 상대가 천정배고 이쪽에서 내세운 후보가 조영태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났던 요인도 하나 있고요.
천정배 당선자가 무슨 호남 정치의 복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른바 호남 민심을 완전히 집약하고 있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천정배 후보가 이겨서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지만 호남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그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많은 호남의 유권자들이 전폭적으로 승인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호남 정치의 복원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지역 정서에 기대서 또 다른 지역 정당을 발판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시대 퇴행적일 뿐더러 동서 지역 감정 타파라는 우리 정치의 오랜 숙제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필패입니다. 선거 전략으로도. 차라리 호남 개혁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나 천정배는 뭘 하고 싶다. 그리고 새정년 제1여당은 나와 함께 경쟁하자. 그게 건강하고 호남 정치에도 부합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1야당 새정년 내의 호남 출신 다수의 중진들이 호남 민심을 운운하는 것은 다분히 자신의 정치적 진로나 입장이라는 토대 위에서 아전인수격으로 백가쟁명식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개중의 일부는 호남 민심을 호도하거나 또는 일부 모독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호남은 분명히 하나죠. 무엇이 시대정신에 맞는가? 무엇이 민주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가? 무엇이 미래지향적인가? 그것을 보고 투표하는 게 역대 호남인들의 투표의 가장 큰 줄기였습니다. 그래서 호남 민심의 가장 큰 특징을 들라고 하면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 점을 들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 불이 크게 난 상태여서 각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것은 그닥 집중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지금 말씀을 종합하면은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보이는데 네. 한편으로는 박주선 의원이 나와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중도개혁 방향으로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같이 결부돼서 문재인 대표가 과연 계파 갈등에 굴복하지 않고 현재 사태를 과연 수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십니까? 결국 얼마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 길로 가는 게 당이 사는 길이고 문 대표도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새정치연합에게 주어진 숙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개혁성의 회복인 것이고 특히 호남 지역을 예로 들자면 호남 지역 이외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토호화된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 명확히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이게 제1야당의 역할에 제대로 기여하고 앞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단지 다선을 쌓아오는 도중에 지명도를 높이고 이름은 알려져 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야당과 국민과 제1야당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제대로 복무하고 있는가? 그건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집단이 되었건 호남이건 비호남이건 토호화된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아까 그 문재인 대표가 발표하려다만 발표문 전문을 읽어보니까 수족을 잘라내는 심정으로라도 뭘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단지 정치적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마지막 기회를 잡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살리는 길은 수족 정도가 아니고 목숨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라도 버릴 정도가 되어야 개혁성이 호소가 될 것이고 역시 호남은 중요합니다. 제1야당에 대한 호남인들의 평가가 타 지역으로 발신 기능을 합니다. 그들이 제1야당을 어떻게 평가해 줄지는 토호들과의 결별을 두려워하지 않는 확실한 개혁 의지, 그 다음에 공천 개혁, 그 다음에 친노 비노, 친문 비문, 이 벌써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이 지겨운 논리입니까? 그것을 내부 스스로도 못 깨트리는 것은 물론이고 당에 분란이 생길 때마다 증폭되는 것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때 친노의 좌장이었던 것은 분명한 한때 친노 좌장이었던 것은 분명한 문재인 대표 스스로 어떤 파격적인 것을 볼 필요는 있다. 근데 그것은
말이나 몇 번 성명서 몇 장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당 운영을 통해서 보이면 되는 것이고 토호와의 결별, 그다음에 지역주의 타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소모적인 계파 논쟁을 저는 넘어설 수 있다. 우회하는 게 아니고 넘어서야지. 우회했다가는 내년 후반, 금년 말 내년 선거 국면에서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이 계파 논쟁은 친논이, 비논이, 친문이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번엔 우회하는 게 아니고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